와우. 달슨의 라이브. 이번 도쿄올림픽 축구의 전체적인 판세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첫 경기가 우리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오는 목요일에 뉴질랜드와 경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한국올림픽 대표팀의 성적은 좀 어떻게 될지, 조별리그를 통과할지,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이고, 전체적인 흐름도 좀 궁금하잖아요. 어느 팀들이 이 4팀씩 4계조로 나눠져가지고 2위 팀까지가 이제 8강에 올라가게 되는데, 누가 올라가고 누가 떨어질지,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우승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각자의 방식으로 그래, 이 팀이 좀 셀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거나 예측을 좀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예측하지도 않고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회를 앞두고 팀마다의 어떤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들은 몇 가지 틀들이 있죠. 뭐 같은 조에 있는 팀들끼리의 역대 전적을 좀 따져본다든지, 아니면 그 팀이 이 대회, 해당 대회, 이번엔 올림픽이니까 올림픽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둬왔는지 이런 걸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최근에 좀 따끈따끈한 수치를 좀 가져오겠다라고 한다면 뭐 지역 예선 과정에서 어땠는지, 최근 평가전에서 어떤 내용과 결과를 이뤄냈는지, 뭐 이런 걸 좀 보는 방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하게 현재 구성된 선수들의 면면을 보는 방식들이 있죠. 원래 올림픽의 엔트리는 18명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2명까지 확대해줬잖아요. 물론 이제 팀들마다 그 22명을 다 못 채운 팀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런데 이제 22명을 뽑는데, 또 원래는 뽑고 싶었는데 우리 김민재처럼 뽑지 못한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한번 따져가지고, 이 팀엔 이런 선수를 뽑았어? 이 팀엔 이 선수가 이번에 오질 못했네? 이런 걸 봐가지고 이 팀이 그래서 대충 요 정도의 전력을 갖고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선수 면면을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선수의 이적 시장 가치, 우리가 이제 이적료 혹은 몸값이라 불리우는 이제 그런 방식들이죠. 아무래도 이제 냉정한 좀 프로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 정도다, 또 그런 선수들이 총합 모아봤더니 이 팀은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 정도 되더라 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는 이 팀이 굉장히 좀 빵빵한 선수들을 많이 뽑았구나, 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대충의 이제 이 도쿄올림픽 축구 첫 경기를 앞두고 이번에 16개 팀들의 선수들 중에 몸값 누가 제일 높은지, 그래서 팀별로 총합은 누가 제일 센지 이런 걸 좀 따져봐가지고 이런 팀들이 좀 아주 그냥 쨍쨍한 선수들을 많이 좀 뽑았구나,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적 시장 가치만 갖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순위대로 아마 이번 성적 나올 겁니다. 이게 절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축구라고 하는 게 팀 스포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적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건 상대적으로 유럽과 남미 혹은 현재 유럽 무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지금도 이제 말씀드릴게 트랜스마크트에 나와 있는 평가트를 좀 가져올 텐데, 아무래도 드러나 있는 그동안 지켜봤던 선수들이 몸값이 좀 높아요. 물론 잘하니까 높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뭐 다른 대륙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저평가되고 있건 아직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특히나 이번 이제 올림픽은 기본적으로 와일드카드가 있긴 있지만 이번 대회는 이제 24세 이하, 어쨌든 어린 선수들이 나가기 때문에 다른 대륙에 뛰고 있는 선수들은 몰라, 이 선수가 이적 시장 가치가 얼마를 내가 책정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대회를 통해서 이런 선수들이 몸값을 끌어올리는 대회예요, 그죠? 이런 국제 대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팀별로, 그 다음에 선수별로 어느 선수가 몸값이 이적 시장 가치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그냥 참고 자료를 하면서, 또 조금 떨어지는 팀이나 조금 떨어지는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것도 이번 대회가 갖고 있는 의미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수별로 탑 10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쿄올림픽 지금 엔트리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 중에 누가 이적 시장 가치가 최고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쭉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선수들이 나왔어와 이 팀의 선수들이 이렇게 많아? 이렇게 아마 느껴질 겁니다. 1위!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 중에 최고의 이적시장 가치, 이적료를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스페인 대표팀입니다. 18살의 미드필더, 바르셀로나에서 뛰고 있죠? 맞습니다. 그 선수. 유로에서도 최고의 영플레이어였던 페드리입니다. 현재 이적시장 가치 8천만 유로, 1,083억 원. 1,000억 원이 넘는 선수입니다. 1위, 전체 1위고요. 2위입니다. 역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이번에 장난 아니게 대표팀을 뽑았는데요. 왼쪽 공격을 보는 24살의 레알 소시에다드 소속의 미켈 오야르사발, 7천만 유로,
248억 원이고요. 3위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여기 이제 공동 3위인데요. 코트디부아르의 24살의 미드필더 AC 밀란의 프랭크 캐시에 선수가 5,500만 유로 750억 공동 3위인데요. 또 한 명의 3위는 브라질의 이제 공격 자원이죠. 24살의 에버턴에 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히샬르리송 5,500만 유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5위입니다. 또 스페인입니다. 25살의 공격 자원 다니 올모 라이프치히에서 뛰고 있죠. 5천만 유로 680억. 공동 5위 역시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정말 많아요. 센터백 파우 토레스 비아레알에서 뛰고 있는데요. 5천만 유로. 7위입니다. 브라질의 센터백 28살의 디에고 카를로스 세비야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4,500만 유로 610억 원. 공동 8위입니다.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진짜 많아요. 미드필더 발렌시아에 뛰고 있죠. 24살의 카를로스 솔레르. 네. 이강인 선수의 동료기도 한데 4천만 유로 540억이고요. 역시 8위 역시 또 한 명의 또 스페인입니다. 미드필더 미켈 메리노 25살이고 레알 소시에다에 뛰고 있죠. 네, 4천만 유로. 10위도 2명입니다. 공동 10위 스페인입니다. 공격자원 마르코 아센시오 25살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죠. 3,500만 유로 470억이고요. 10위 브라질의 수비형 미드필더 지금 아스톤 빌라에 뛰고 있죠. 23살의 더글라스 루이스 3,500만 유로입니다. 자, 이렇게 뭐 공동 10위가 2명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상위 11명인데 최상위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 11명 중에 무려 스페인 대표팀이 몇 명이나 7명입니다. 압도적으로 이 몸값이 높은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팀이 스페인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스페인이 정말 이번에 멤버 장난 아니다 이런 게 좀 들어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브라질 선수가 최상위 11명 중에 3명, 코트디부아르가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선수별로 한번 쭉 상위권을 봤고요. 팀별로도 한번 볼까요? 이번에 16개 팀이 다 참가를 이제 하는데, 자, 뭐 팀별로 봤을 때 1위는 당연히 스페인이죠. 아까 제가 스페인 선수들이 워낙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스페인 전체 이번에 참가한 선수들의 이적료 이적시장 가치 총액 7,630억. 네. 2위 브라질입니다. 1, 2위가 차이가 좀 커요. 브라질은 4,930억. 차이가 대충만 봐도 한 3,00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3위 독일입니다. 1,740억. 2위와 3위도 좀 차이가 좀 크네요. 4위 아르헨티나 1,730억. 5위 프랑스 1,650억. 6위 코트디부아르 1,600억. 7위 멕시코 1,270억. 8위 개최국 일본입니다. 일본이 요새 이번에 그 와일드카드 포함해서 이게 개최국이다 보니까 선수를 좀 빵빵히 많이 모았어요. 일본 전체 총합 1,050억. 여기가 이제 도미아스라든지 쿠보 같은 선수들이 1, 2위 몸값이 좀 높더라고요. 9위가 한국입니다. 전체가 400억. 10위가 이집트고요. 250억. 11위가 루마니아 248억 원. 12위 사우디아라비아 230억. 13위 뉴질랜드 195억 원. 14위 호주 180억. 15위 남아공 140억. 16위 마지막이죠. 온두라스가 70억입니다. 자, 우리와 같은 조에 있는 B조만 한번 볼까요? B조만 놓고 봤을 때는 순위가 한국, 루마니아, 뉴질랜드, 온두라스 순위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조에서는 가장 높긴 해요. 그러면 우리 중에 가장 이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해서 이적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가 누구냐? 네. 한국 내 1위. 이번에 올림픽 전체로 따졌을 땐 44위. 한국 올림픽 대표팀의 현재로서는 1위 이강인 선수입니다. 1,000만 유로 135억 원이고요. 2위는 황의조입니다. 500만 유로 68억 원. 3위는 권창훈 선수 200만 유로 28억 원. 4위는 송민규 선수 150만 유로 20억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루마니아에서는 가장 몸값이 이적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그 장신의 수비형 미드필더 22살의 투도르 발루타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브라이튼 소속인데 디나모 키예프 임대 생활을 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루마니아에서는 가장 높은 몸값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그 번리의 29살 이번에 와일드카드로 뽑힌 공격수 크리스 우드입니다. 800만 유로 108억 원이고요. 온두라스에서는 그 이탈리아 레지나에서 뛰고 있는 뭐 윙도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보고 공격수로도 뛸 수 있는 리고베르토 리바스 100만 유로 13억 원입니다.
자, 뭐 이렇게 비조만 놓고 봤을 땐 또 여기 우리가 제일 높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적시장 저 몸값이 제일 높으니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좀 멀리 있는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적시장 가치가 조금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니까 아직 모릅니다. 특히나 이 대회 같은 경우는 연령별 대회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절대 취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선수 개인의 몸값이라든지 팀별로 따져봤을 땐 이렇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것만 놓고 봤을 때 뭐 자이언트 킬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런 많은 대회에서 그런 확인했잖아요. 만약 몸값만 갖고 뭐 최종 순위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렇게 내가지고 그냥 순위 딱 하고 끝내버리면 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전체 9위 비조에서는 1위긴 하는데 모릅니다. 뭐 루마니아나 뉴질랜드나 온두라스도 그렇고 또 전체 몸값만 따지면 스페인이 압도적으로 1위긴 하지만 또 스페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스페인이 정말 멤버를 어마어마하게 뽑은 건 맞습니다. 이제 대회 개막 얼마 안 남았죠? 어떻게 될까?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좀 더 궁금해지긴 하네요. 최종 결과 어떻게 될지 지켜보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아프리카 TV가 이 도쿄올림픽 중계권 전체 종목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달순회에서 축구는 물론 재미난 그 다른 종목들도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놀러와서 많이 지켜보시고요. 네,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죠.